어려서 형성되는 이런 능력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참고 기다리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아이들의 행동을 신중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준다. Performance goals and learning goals are two different kinds of goals or aims children can have in a school or achievement situation. A performance goal is where they want to prove their ability, prove that they're smart. And a learning goal is when they want to learn something new, meet a challenge, and master it. Having a learning goal allows you to maintain your confidence and optimism when something goes wrong. So they say, well, this is a natural part of learning. I'm still learning, I'm still progressing, and they don't get discouraged. Whereas children with performance goals say, uh-oh, this failure means I don't have ability, and then they lose their optimism and their confidence. And children have a performance goal. Their attribution for their failure is, I don't have ability. And they get discouraged, their performance suffers. When children have a learning goal, their attribution is not enough effort, not the right strategy, and their performance improves.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하고 남 앞에서 똑똑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평가 목표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일을 항상 잘할 수만은 없는 법이다. 살면서 수없이 맞닥뜨릴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서 위기를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학습 목표의 힘이다. Children with a performance goal take the failure very hard because it says something very important about them and their ability. It says, you don't have ability. And that's crushing.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어떨까? 야, 딴 애들은 몇 점이냐? 이거부터 물어보면 비교를 하게 되잖아. 걔가 잘해왔어도 100점 엄청 많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너 90점 맞았으면 주영이 몇 점 맞았니? 제일 비교되는 그래. 그럼 가장 친한 애. 걔보다 잘하면 마음이 안도가 돼서 조금 안심이 되지. 너 누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요때 요거 못하는 거야? 해가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걔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전교생을 시험을 봤다고. 근데 우리 아들이 딱 오더니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너 몇 명이 받았는데 했더니 6명이 받았대. 우리 반에 잘했네. 이러고 얘는 정말 잘하는 애 하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보다 몇 점을 받았는지, 몇 등을 했는지를 묻는다. 성적, 석차, 남과의 비교, 경쟁을 얘기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평가 목표를 전달한다. 비교 대상을 이렇게 딴 애를 만났는데 딴 애는 95점이래요. 그럼 넌 95점도 아니고 몇 점이야 도대체 막 화를 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우리 딸이. 엄마, 나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95점이래. 제가 막 그거에 그 민감했던 걸 계속 느꼈는지. 실제로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학부모 1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습 목표보다 평가 목표를 2배 이상 더 많이 설정해주고 있었다. Many children excel at an early age, and then you see a decline and you think, what happened to them? So we've studied children across important transitions where the work gets harder. Here it's a transition at 7th grade to junior high school. But whenever the work gets harder, children with performance goals or a helpless pattern, they start worrying about their ability, they start backing off from the challenges, they start deteriorating when the work gets hard, and many of them just stop trying. 이제 중요한 것은 교육이나 육아를 통해 아이들의 목표 성향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나 하는 문제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지도 방법이 아이들의 목표 설정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한 교실에서 선생님은 아인슈타인의 어릴 적 일화와
특별한 사건들을 소개했다. 동시에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업적이 그의 천재성에서 비롯됐음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하고 물어본 거야. 너희들 잘 그런데 옆방에서는 똑같이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하면서 천재성보다는 물리학에 대한 열정,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똑같이 아인슈타인 얘기를 하되 천재성과 노력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강조해 준 것이다. 곧이어 아이들에게 4가지의 문제 유형을 제시한 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봤다. (1번부터) (3번까지는) 평가 목표를 보여주는 문제고 (4번은) 학습 목표를 나타내는 문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과는 아홉, 의미 열, 있는 열하나, 것이었다. 열둘, 열셋, 열넷, 천재성을 강조했던 반에서는 쉽고 똑똑하게 보일 수 있는 평가 문제를, 노력을 강조했던 반에서는 학습 문제를 훨씬 더 많이 선택했다. 아인슈타인의 열정과 노력을 들은 반 아이들은 도전하고 싶어 했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한 것이다. 이처럼 부모나 교사의 생각이 아이들의 목표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어제보다 오늘은 무엇이 나아졌는지, 전에 모르던 것을 오늘 알게 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노력을 통해 어떻게 능력을 발전시켰는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부모나 교사는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학습 목표를 심어줄 수 있다. 이건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객이가 최고야. 역시 엄마 너 믿었더니 역시. 둘째한테는 야 너 박사 아니야 천재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야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 똑똑한데 수학 박사 나겠다고 내가 막 그런 식으로 얘한테 해주니까 야, 넌 역시 엄마 닮았어. 무조건 천재야. 나는 우리 딸뿐만이 아니라 누가 해도 야, 너 천재 아니냐? 다 천재야. 천재 같아. 막 이러면서 천재라는 말 되게 잘 썼어. 어항에 물이 쏟아질 것 학부모의 칭찬 유형을 조사한 결과 노력이나 과정, 방법에 대한 칭찬보다 지능을 칭찬하는 비율이 2배 정도 높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모들의 믿음과는 다른 함정이 있다. 아이가 잘했을 때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고 칭찬하는 것은 반대로 아이가 못했을 때 머리가 나쁘고 바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So what we found is when we praised children's ability after a success and then gave them something more difficult, they fell into a helpless pattern. They said, I don't have ability, I don't like this task anymore, and their performance suffered. And it was an IQ test. Their performance on an IQ test suffered because we praised their ability. Praising a child's ability makes them very involved in performance goals. We showed that when we praised a child's ability and then gave them a choice of something new to learn or something to perform well, they did not want the learning. But we showed when we praised children's effort and strategies, 90% of them wanted the difficult learning task. 학습 목표를 가진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는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아이로 하여금 학습 목표를 갖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나 교사가 먼저 학습 목표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얘기할 때 수시로 노력과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칭찬해 주는 것이다. Suppose your child didn't work hard and did math problems perfectly. Now, then we would usually say, oh, you're so good at this. But I say no. Say, oh, I'm sorry we wasted your time. You didn't learn anything here. Let's do something harder that you can learn from. How'd you do on your history test? Say, what are you learning in history? And talk about it. Oh, you know what? I remember studying that. Or I read an article in the newspaper about that. Or tell me more about that. I don't remember. I know I studied it in school, but I can't remember anything about it. You can ask children at the dinner table, what did you do today that was hard? What mistake did you make that you learned something from?
What can you do today that you couldn't do yesterday? Those kinds of things show that we have a value on learning.